볼게요. 자, 83.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100. 자, 그 다음에 103.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109. 다시 한번. 83, 86, 90, 93, 97, 100, 103, 105, 109. 요렇게. 네, 열심히 하세요. 놀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돼. 보시면 회차 많아요. 진짜 우리 5문제 중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챕터가 25개 정도 된다고 해서 20 작게 쪼개면 알잖아. 2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이 정도 됐다라는 건 출제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보시고 여러분 제가 불러드린 회차 거의 한 7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잘 나오는구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회 아무튼 잘 나와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 11장인데 이름 보시면 이름이 갑자기 이게 제목이 이러죠.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려면은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냐면 총액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그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건 전부 다 충당금 쪽, 충당부채라고 할게 충당금 쪽. 충당금 쪽은 원래 회사가 올해 비용 처리한 게 보충법이잖아요. 보충법이 뭐냐면 모자란 금액만 설정해 주는 거. 그게 보충법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요 대손 쪽 있죠. 대손 쪽이라고 할게요. 대손 쪽에 대해서 무조건 총액법 써요. 무조건 총액법 쓰는데 우리 시험에는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처럼 보충법으로 처리한 것 좀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장부는 보충법을 줄 건데 세법은 무조건 총액법이니까 보충법하고 총액법하고 비교하면 그거 사단 납니다. 사단.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우리가 총액법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보충법 가지고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지금 하는 거 회계입니다. 회계. 네. 자, 회계. 자, 우리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채권의 차감 계정이라서 어디가 증가냐면 어디가 대변이 증가죠.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이 차변이 감소가 되고요, 맞죠? 물론 저번에 그 T 계정 혹시라도 상대방 계정 과목 보는 방법은 이미 퇴충해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맞죠? 상대방 계정 과목 던져줄 때 있다고 증가 감소 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우리 보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대손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원이 있대요. 기초가 100원이고 우리 대손충당금은 언제 감소해요?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이 확정됐다라는 뜻.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하고 먼저 상계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떼인 돈 받으면 그게 대손된 채권을 회수한 거죠. 떼인 돈을 받으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보충법에서는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대손을 추정해요. 추정해서 우리 회사가 기말에 120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이 120원을 다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정하냐면 우리가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충당금은 120인데 우리가 설정된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 70원이 있는 거죠. 기초에 100원 있었고 대손이 확정돼서 40을 까서 6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수했을 때 10원을 살렸으니까 총 설정전 잔액은 70원이 있어요. 그럼 70원 있는데 설정을 50원 증가시키면 올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보충법에 따르면 회사가 올해 비용 처리한 건 요 설정액 5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회계 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초에 회계 처리를 왜 해? 맞죠? 전기워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월 1일자 회계 처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못 받았을 때는 분기를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채권을 까고요. 그죠? 채권을 까고 차변으로 대손충당금 상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받은 것 없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증가시키고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거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얼마를 설정하냐면 120원의 대손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70원은 있으니까 나머지 50원만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정한다라고 해서 보충법. 그죠? 보충법인데 근데 세법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손에 대해서는 무조건 총액법의 관점을 써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충법과 총액법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총액법을 쓰고요. 그럼 일단 총액법이 뭔지를 제가 외워달라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암기해요. 자, 총액법. 당연히 세법이 총액법인데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거하고 비교하시게 되면 세무조정이라든지 실기의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당연히 세법이 총액법이니까 장부도 총액법하고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자 일단 총액법이 뭐냐 첫 번째 외우셔야 될 거예요. 총액법은 뭐냐면 기말의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기말의 대손 예상액인 거잖아요. 120원 못 받을 것 같다. 맞죠?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설정하래 무조건. 이렇게 전부 설정하래. 120원을. 일단 이거 외우셔야 돼요.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총액법은 전부 설정을 합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문제가 생겨요. 일단 회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올해가 이익이래요, 이익이. 그죠? 올해가 이익이면 작년도가 일기잖아요. 우리가 일기 때는 대손충당금에 기초잔액이 없죠, 일기 때는. 그죠? 뭐 일기 때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없으니까 총액법이나 보충법이나 일기는 같을 거예요, 일기는. 맞죠? 일기는 대손충당금에 설정된 잔액이 둘 다 없을 거거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말에, 일기 말이라고 할게요, 전기말. 일기. 그럼 전기말에 어떻게 쓸 거냐면, 일기라고 하면 대손충당금 100,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와 같은 비용 100.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초하고 같은 말이 일기 말이니까.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왜 대손충당금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년도 말에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된 거예요.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보충법. 맞죠? 그럼 미리 비용했으니까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는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 잡는 거기 때문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상기했으니까 회수할 때 대손충당금을 다시 늘리라는 거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총액법은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대손충당금이 잔액이잖아요. 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익이다라고 하면 이익이 말에 대충이라고 좀 할게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120원이 돼야 돼요. 120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대손충당금의 기말 잔액이 220이 돼버려요. 누적이니까. 맞죠? 즉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요 대손충당금 있죠. 우리가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란 말, 즉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이에요. 맞죠?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인데 우리가 비용이라는 거 누적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만 설정하는 거잖아요. 단기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말 잔액을 전부 설정하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작년도에 설정한 게 올해 또 잡힌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100원과 120원 더하면 220을 설정한 거잖아요. 즉 여기에 뭐냐면 전기에 설정한 100하고요. 올해 발생한 거 있죠? 발생이 120원이 맞잖아요. 아니 120원이래. 올해 발생한 20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전년도에 설정한 100원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적적으로 하면 220 설정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무조건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 즉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설정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보겠죠, 그러면. 그럼 보충법에서는 왜 모자란 것만 설정해요? 이미 설정하기 전 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설정 전 잔액이 얼마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설정할 수 있을까요? 0이면 맞죠? 설정 전 잔액이 0이면 120원 다 설정해도 되는 거죠. 올해 연도 말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정 전 잔액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액법은 전년도에 설정한 걸 기초에 다 환입하고 시작해요. 환입. 환입은 우리가 이거 환입이다라는 건 그 해당 놈을 다시 감소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환입이다라는 건 저번에 한번 어디서 했을 거냐면 우리 퇴충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환입이다라는 건 이렇게 해당 놈을 감소시키면서 설정은 우리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환입은 수익으로 돌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초에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전년도 말에 대손 예상이 다 설정한 걸 기초에 다 환입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손 충당금은 기초에 0이 된 거예요. 올해 연도 초에. 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보세요.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에 미리 비용한 거 있잖아요. 그거 환입 안 했으니까 미리 비용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에 미리 비용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환입하고 시작했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는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채권을 까면서 차변에 대손금, 이게 대손금이에요. 그래서 11장 제목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둘은 달라요. 대손금은 뭐냐? 잘 들으세요. 대손금은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비용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세법에서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하는 걸 대손금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용어로 따지면 대손의 확정을 법인세에서는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알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에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우리가 비용하는 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좀 달라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회수할 게 회수는 잘 내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수 같은 경우에는 보충법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당초에 대손 확정됐을 때 대손 충당금을 없애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됐을 때 비용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총액법 입장에서는 회수했을 때는 수익 자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총액법의 뜻이 뭐였어요?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을 수익 비용으로 인식한,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총액법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이 몇 번 변한 거예요? 지금 단기에 4번 변했어요.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치면 대충 채권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채권의 차감 계정은 BS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BS, 얘 현금 BS, 얘 대손 충당금 BS 4번 변했잖아요. 올해 4번 변했으니까 각각 수익 비용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충법 붕괴하고 총액법 붕괴가 다르지 않냐? 그죠? 붕괴는 달라요. 붕괴는 다른데 결론적으로 올해 연도의 비용과 대손 충당금이 똑같아요. 그걸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충법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비용. 비용은 단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충법에서 올해 비용 처리한 건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50원. 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총액법이요. 총액법은 IS에 해당되는 게 얘죠.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돼요.
IS 해당되는 게. 맞죠? 오케이? 응. 그러면 얘가 비용이 얼마냐면, 대손금 비용이에요. 대손금 40, 비용 120이니까 비용은 총 160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110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보충법도 비용이 50 증가하니까 이익이 50 감소해요. 근데 총액법은 비용이 160이 늘고요. 수익이 110이 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익이 50 감소하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어차피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맞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BS. 대충이에요, 대충. 자, 우리 BS는 누적 단기. 누적. 맞죠? 자, 보충법. 자, 보충법은 기초에 100원 있었죠? 기초에 100원 있었다가 40을 깠으니까 60. 맞죠? 그랬다가 10 늘렸으니까 70. 그리고 다시 50 증가시켰으니까 120. 맞죠? 어차피 기말잖아요. 이건 당연히 120이야, 120. 120. 자, 근데 총액법 기말 대충 보세요. 대충 보시면. 자,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에 대손 설정한 걸 다 환입하죠. 기초에 0이에요. 0. 맞죠? 0이었다가 0, 0, 120 한 방에 다 잡아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120이 똑같아. 맞죠? 그래서 총액법하고 보충법은 차이가 없어요. 최종 결론이. 이게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예상액만큼 나와요. 알죠? 요렇게. 자, 근데 우리는 세법이 총액법인데 보충법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반드시 시험에서는 예로 줄 보충법,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보충법으로 처리하거든. 맞죠?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이렇게 총액법으로 돌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회수는 안 나오니까. 뭐냐면 일단 총액법은 올해 연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한다. 이게 1번.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연도에 설정전 잔액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니까 기초에 다 환입을 하고 시작한다. 전년도 말에 설정한 게 2번. 했죠. 그러면 대손이 확정되면 시험에서는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줄 거예요. 알죠? 하지만 총액법은 미리 비용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환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손이 확정됐을 때 비용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회사가 대손 처리했네? 비용 처리했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반드시. 이 세 개를 꼭 기억합니다. 맞죠? 안 되시면 힘들어요. 여기. 그래서 승질 나는 거 갑자기 총액법 하니까. 아셨죠? 음. 자, 그래서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밑줄 좀 칠게요. 태충 이쪽도 밑줄 쳐야 되는데 좀 약간 교재 설명이 좀 약간 없어서. 자, 273페이지. 자, 273페이지 맨 아래에 별표입니다. 두 줄 밑줄 별표예요. 273. 자, 두 줄 밑줄 별표. 자, 법인세법은 전기에 설정한 비용, 대손 충당금, 잔액. 왜냐하면 전기에 다 설정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전기에 설정한 비용, 대손 충당금, 잔액.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든 사례에서는 100원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 맞죠? 얘를 잔액을 모두 환입한대요. 물론 기초에 환입하겠죠? 모두 기초에 환입하고 기말에 총액을 다시 설정을 합니다. 총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총액법이라고 합니다. 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275페이지. 자, 275페이지에 거기 맨 아래쪽 보시면 제2절 대손금이라고 돼 있죠. 요 대손금이 비용이에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에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밑줄.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래서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대손금이라고 하면 대손이 확정된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죠?
자, 그리고 275페이지에 주석. 거기 중간쯤 보시면 혹시 주석 1번 보이세요? 주석 1번? 중간쯤? 주석 1번 여기 보세요 하면 좀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 맨 아래 여기 화면 보시면 우리가 대손금은 명확하게 떼인 거죠. 명확하게 떼인 거니까 얘는 전액손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은 명확하게 떼인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비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그럼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무슨 사항일까요?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그것도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그럼 결산조정 사항이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 대손충당금 설정액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지금 사례에서 50원인 거예요? 120원인 거예요?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설정액이 올해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요게 세법상 대손충당금이 올해 송금될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올해 비용 계상액은 50원이에요? 120원인 거예요? 120이에요. 시험에는 50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120에 120. 왜냐면 총액법은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다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주의해. 그게 주석 1번에 있는 거예요. 자, 주석 1번의 별표. 자, 밑줄. 자, 결국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여기에서 120이 되겠죠? 방금 사례에서. 결국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세무상 회사 대손상각비 계상액이 된다. 말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상각비 계상액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안 그래도 힘들다, 여기. 입력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총액법에 따라서 실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보시죠. 자, 총액법, 여기. 방금 했던 건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우리가 장부가 총액법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려버린 거고요. 맞죠? 그럼 이제 세법상 총액법 할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대손금이 명확하게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못 받은 게 40원인 거예요. 40원인데, 이 못 받은 채권 중에서 10원 있죠. 이 채권 띄어먹힌 거 10원 채권 띄어먹힌 40원 중에서 10원 있잖아요. 그 10원이 알고 보니까 대표이사가요, 요트 사고 싶대. 대표이사가 요트 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10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10원을 빌려줬어요. 업무보강 가지급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표이사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요트 하나 죽었어요. 죽일게요. 대손이 확정됐죠? 그럼 회계에선 대손 처리해야 하네요. 업무보강 가지급금. 회계. 세법 말고. 하겠지. 왜냐면 죽었으니까. 맞죠? 죽었으니까 여기에 대손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세법은 좀 이따 하겠지만 세법도 일반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 다 해요. 맞죠? 근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은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는 그거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법상 떼어먹힌 채권은 1년 동안 10원을 빼 3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해되실까요? 세법은 미안하지만 회사 너희들이 1년 동안 40원 대손 처리한 것 중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띄어먹힌 10원은 인정 못하겠다. 잘 죽었다. 이렇게 옷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세무종하면 자, 장부는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줄 거지만 여러분들은 대손금 처리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세무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손금 40 처리했는데 세법상 대손금은 30원이니까 비용이 10원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금, 불산임, 그 다음에 채권의 차이, 자산의 차이니까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유로. 그렇죠? 굳이 FM대로 표현하자면 장부는
채권을 40을 없앴지만 세법은 채권을 30만 없애야 돼요. 그럼 세법에서 야 장부야 우린 30만 까야 되는데 너희는 40을 깠네. 10원은 살려내. 그럼 채권을 살려내. 자산을 증가시키니까 플러스 유보. 했죠.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대손금하고 채권을 동시에 썼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 대손금 쪽에서 나머지는 할만하거든요. 좀 외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대손금 동네에서요. 요 대손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채권의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를 판단을 꼭 하셔야 돼요. 좀 이따 하겠지만 실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과거와 단기에 채권의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게 채권의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인지를 꼭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대손 충당금 가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빼고는 나머지는 할만합니다, 실제 그래요. 하시다 보면. 그렇죠? 근데 얘가 중간쯤 있어가지고 잘못 입력하면 지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제일 빡십니다. 나머지는 할만해 진짜.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판단하셔야지 대손충당금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판단하시면 망합니다. 그거. 채권만이 채권만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유보만 나왔다고 입력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채권만. 알죠? 나중에 이해 도와볼게요. 왜 채권만 입력하는지. 자, 됐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아래요. 이 아래에 있는 건 내가 명확하게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세법은 대손충당금에 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도를 100원이라고 가정. 했죠. 그럼 가정이면 자, 그럼 송금불산입이죠? 장부는 120을 설정한 거예요. 50이 아닙니다. 120이야. 총액법 비교해야 돼요. 120. 기말잔액을 다 설정한 거예요. 세법상 한도는 100이니까 송금, 불산입.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그냥 제가 감가상각 쪽에서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죠. 맞죠? 어차피 우리는 분기를 채점하진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 부채의 차이니까 가산조정이면 유보. 그래서 외우셔야 돼.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유보입니다. 외우시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뭐예요? 이거. 얘는 뭐냐면 대충의 유보니까 채권의 유보 아닙니다. 왜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잡는지는 대손충당금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럼 그래 할게. 네가 하라는데 해야지 뭐 이렇게 해주세요. 네가 안 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됐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다시 내년도가 됐어요. 그럼 내년도가 돼서 내년도. 그럼 우리가 내년도가 단기다라고 하면 위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아까 총액법은 무조건 기말 잔액을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기말 잔액을 다 설정해야 되니까 전년도에 설정한 거 다 1월 1일 날 환입한다라고 했죠. 그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장부는 얼마를 환입할 거냐면 총액법으로 120을 설정했잖아요, 회사는. 총액법으로. 120 설정했으니까 우리가 환입은 120을 해야 되는 거, 회사는. 그죠? 근데 세법은 얼마만? 100원만 환입. 100원만. 그럼 장부는 환입을 120을 했어요. 근데 세법은 환입할 게 100이거든. 맞죠? 그럼 회사가 20을 과다 환입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부는 수익이 120, 세법은 수익 100. 그럼 수익이 감소해야 되니까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차감 조정인데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지만 대손충당금의 마이너스 유보니까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 아니고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별표예요. 뭐냐면 여러분 입금 불산입하고 같은 게 송금산입이죠.
요거 추인입니다. 추인. 중요해요. 왜 추인? 요거 보세요. 제가 요거 때문에 제가 X 쳤잖아, X. 뭐예요? 기초에 둘 다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잖아요. 기초에 환입하면 둘 다 대손충당금이 얼마예요? 0. 기초에 0. 맞죠? 뭐냐면 한도 초과는 무조건 장부가 많아요. 한도 초과는 전년도에 한도 초과는 무조건 장부가 많았어. 20이 많았잖아요. 많았다가 기초에 둘 다 0만 들고 시작하니까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기에 이게 전기죠? 이게 단기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단기에 무조건 추인한다라고 돼 있어요. 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말할 때 암기요. 뭐냐면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방금 20 있었죠. 얘는 무조건 내가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같은 거. 전기에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자적을표에서 출제 맨날 해요. 주구장창합니다. 그래서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는 입금, 불산입으로 우리가 요거 추인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시자마자 자적을표요. 자적을표에서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추인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밑줄 좀 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냐? 자, 27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 275페이지 아까 우리 주석 1번 밑줄 쳤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주석 2번 별표. 자, 밑줄 주석 2번 별표 치시고 밑줄. 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방금 20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단기 초에 무조건 송금 추인한다. 총액법이기 때문에.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주시냐면 278페이지. 자, 278페이지에 어디냐면 여러분들 거기 어딨냐? 그 중간쯤 보시면 표 보이세요? 표? 표? 중간쯤 보시면 표가 있는데 거기 표에서 3번 세무조정 보이세요? 3번 세무조정에 거기 한도 초과의 밑줄. 한도 초과라는 건 지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밑줄입니다. 송금, 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XXX고 근데 왜 소득처분 없냐? 가로치고 유보라고 좀 적어주세요. 가로치고 유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XXX에다가 가로치고 유보. 요거. 여기. 우리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무조건 유보입니다. 송금 불산입이니까. 이거 부채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빼먹으셔가지고 갑자기. 됐고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액법이 무엇인지